자, 여러분.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속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야,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데 갑자기 그 막대한 세금을 낼 만한 그런 현금성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야,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지경에 처해버렸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을 낸다니요.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18조 원을 상속받는데 나라에서 뜯어가는 세금이 10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부자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저거는. 나라가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들 강도가 따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강도보다 더하죠. 뭐 내가 치안이 나쁜 나라에 여행 갔다가 길 가다가 만난 강도는 최소한 내가 지금 당장에 들고 있는 지갑에 현금만 털어가기라도 하지. 이거는 뭐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합법적으로 대놓고 뜯어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강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강도겠습니까? 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수집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또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 냄새 나니까 저것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것조차 지금 좌파 애들이 털어먹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국민 공유재산이라느니 국가 공공유산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회에 국가의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또 반강제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국민이라는 단어, 공공이니 공윤이 이런 단어를 들으면요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어쩌다가 정말 이 지경까지 타락을 해버린 걸까요, 여러분? 이재용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수천억이 넘는 그런 신용대출 빚을 져가면서 상속세 세금을 낸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라는 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속세 세법이 있다는 걸 물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물론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미래에 전혀 안 맞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왜 대출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갑자기 동원 가능한 그런 현금 보유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지분의 형태로 혹은 그 밖에 각종 시설 투자의 형태로 묶여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체 재산의 50%, 60%를 상속세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갑자기 납부를 하겠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라고 해도 그만한 현금성 자본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 경영을 해야 되니까. 빌 게이츠도 여러분들 이런 상속세는 못 냅니다. 갑자기 마련하라고 하면. 갑자기 10조 원이 넘어가는 현금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바보예요? 예금을 10조씩 넣어놓게? 그만한 돈이 있으면은 주식 지분을 늘리든 각종 투자 형태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부분의 자산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투자의 형태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산이 저 정도 단위가 되면은 단순히 저축해 놓은 그런 일반 서민들의 예금하고는 한참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속세를 50%, 60%씩 뜯어가는 오늘날의 이런 제도들은 기업 망하라고 국가가 고사를 지내는 꼴입니다. 기업 경영권, 우리나라의 그런 소중한 기업 경영권 이런 것들을 해외 투기성 자본들에게 다 빼들어가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꼴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핵심 기술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키워놓은 이런 기업들을 해외에 다 넘기려고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00년 기업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은 2대 3대를 거치면 회사가 그대로 남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판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제해놓고 그 법을 조금이라도 피해가면은 불법자라고 온 나라와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50%, 60%씩 뜯기지 않거든. 남의 사유재산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흐름이.
여러분들 과거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 현대와 삼성을 일으켰던 분들이죠. 그 산업화 시대의 일기 회장님들은 진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건희 회장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젊었던 2대 경영인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하나둘씩 그 2대 경영인들도 지금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자, 이재용 씨 같이 이렇게 완전 젊은 사람들은 지금 3세대 기업인들이죠. 이제 이게 3대까지 오니까 이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대를 거칠 때마다 상속세를 50% 60%씩 뜯어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키워놨던 이런 대기업들 핵심 기술들이 해외 자본의 손으로 다 뺏겨버린다면 결국 이게 누구 손해겠습니까? 국민 손해예요. 대한민국 전체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까지 예전에 나왔었냐면요. 부모님의 재산 상속과 증여를 딱 4억 원까지만 제한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자산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부모의 상속과 증여 액수를 4억 원으로 제한한다라고 해요. 100억 원을 물려주면은 96억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공산화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공산화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단연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절대로 과장된 그래프가 아닙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라고 밑에 출처도 나와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은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해요. 자료들이 기준에 따라서. 뭐 미국도 몇십 프로는 낸다. 일본과 독일도 수십 퍼센트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다. 그런 자료들이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교묘한 편집이에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 미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법적으로는 수십 퍼센트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금을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가혹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도록 갖가지 단서조항들과 부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계가족이 물려받으면 세금을 많이 면제해준다든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아들이 몇 년 동안 성실히 운영한다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속 물려받자마자 갑자기 폐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몇 년간 성실히 운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직원들 고용도 몇 년 동안 잘 유지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약속을 하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사회에 또 베푸는 그런 투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를 하면은 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면제를 해줍니다. 내더라도, 세금을 물론 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면제를 해줘요. 법에 적힌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이 가혹한 상속세를 비교할 때는 절대로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은 최고 세율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도 그거를 거의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단순 무식한 수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뜯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식기업을 승계할 때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 세율이요, 무려 65%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이고요. 이거는 그냥 기업 보고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기업을 키워낸 오너 일가들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악법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그 어떤 기준의 자료로 살펴보더라도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가 조금씩 높고 낮더라도 모든 자료들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 100년 대기업, 장수하는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혹한 세금 때문에 상속세가 부담돼가지고 최근 우리나라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억 원대 자산가라고 하는 A씨의 경우 모나코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나코로 간 이유는 모나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익명을 보장해가지고 인터뷰를 따봤더니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 공감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경쟁이 덜한 나라에서 좀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런 부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가 쓰고 소비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저런 돈들이 전부 다 저절로 돌아갔을 텐데,
너무나도 가혹한 상속세 세금을 매기니까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소비하고 고용을 창출해주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이주하는 한국 부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나라들도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부자들 대우를 잘해주고 기업인들의 대우를 훨씬 더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만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부패 속에, 그리고 국민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뼈 빠지게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온 우리나라 대기업들만 공중분해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키워온 그런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손에 전부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자본들이 여러분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 주인 없어지면 그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다 뜯어먹어요. 기술을 빼갈 만한 빈틈이 생기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가지고 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재벌들이야 정치권과 언론, 여론에 항상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한 부자들 있죠. 몇백억대 부자들, 천억대, 이천억대 부자 이런 분들은 다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하나둘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떠나버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고 중견기업들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고용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겠지. 나라 안에서 부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 부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모두가 못 사는 세상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저런 부자들이 떠나버리면 세금 수입도 줄어들게 되겠지. 언제까지 국고가 무한하게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순간이라니까 나라 망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재용 같은 사람조차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수천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가며 세금 낸다는 이 소리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합쳐도요, 삼성 이득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분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이유는 내 재산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사유재산도 저는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혹한 세금에 지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부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결국 나 같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손해로 되돌아온다라는 그 거대한 부의 순환 연결고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서민에게 세금 늘리는 것도 물론 싫지만 부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뜯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부의 전체 거대한 연결의 순환고리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박살나고 나면은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거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 낸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편들면 사람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나라 걱정은 왜 우리만 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런 거 볼 때면 좌우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너무 싫고 밉습니다. 이쪽 계열의 뭐 소위 우파를 칭하는 애들도 솔직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독점하고 있고 힘있던 그때 그 시절에 뭐 했냐고.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한 이런 악법들을 안 바꿨죠, 그 사람들이. 왜? 부자 편드는 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표를 잃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또는 재벌들에게 이런 과도한 세금으로 약점이라는 목줄을 채워놔야 고분고분 길들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좌우 둘 다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저마다 개개인의 입속만 챙기려는 욕심으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로 순수한 나 같은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도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저한테 이런 실질적인 어떤 힘과 권력이 없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어떤 지적인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100분 토론, 1000분 토론, 만분 토론, 무한한 토론을 즐길 수 있는 단계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 부분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 칼자루를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휘둘러가지고 묶여있는 복잡한 매듭들을 빨리빨리 토막쳐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대한민국에 수백 가지가 넘게 널려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인, 그리고 어떤 이런 정말로 국민 모두의 어떤 거시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이런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